그것도 문재인이 대통령이었던 나라였는데.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리고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 이후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사실상 한 달 조금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깜짝 놀랄 만큼 깨어나 버렸죠.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뭔가가 다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착한 쪽, 나쁜 놈, 정의로운 쪽, 타락한 놈, 친미, 친중,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독재를 찬양하는, 중국 돈 싫다, 중국 돈 처먹은 쪽,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나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눈을 뜨게 된 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그 부정의 세력 뒷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네 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동안의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해서 중국을 배후로 둔 이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것들이 곳곳에 압력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 왔구나. 우리는 왜 몰랐을까? 이게 계몽이구나. 지금이라도 나가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한 주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 저항권은 더 크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부산역에서 전한길 강사가 또 새로운 영역을 또 펼쳐내고 있는데요. 100만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광화문의 전광훈 목사의 애국 집회, 그리고 무엇보다 전한길의 또 애국 집회, 색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서 국민들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정선거가 있다 주장하는 이 부분에 아니다라고 미친 듯이 실드 치고 나오는 사람들, 정말 이건 지켜볼 만한데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부정선거가 맞다라고 하느냐 라면서 지금 핏대 세우고 덤비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다뤄볼까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부정선거가 이게 국제 카르텔로 조직화되어서 뭔가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움직여 왔다. 이게 그냥 개개인의 움직임이 아니다. 어딘가를 배후로 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둔 조직들이 아닌가라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지금 대하고 있죠. 트럼프가요, 취임식 후에 그 일정 30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에서 터무니없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 말도 안 된다.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이 부정선거 자체는 사실상 척결의 대상이다. 이 부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라는 것, 그리고 첫 번째 강조사항으로 뒀다라는 것, 취임 후에 어떤 식으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움직일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연설은 사실 중국 공산당들 그리고 부정의 세력과 함께한 대한민국의 이 공산당 추종자들이 가장 발발 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투명성을 지키자.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는요, 전 세계에서 조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을 만만하고 쉽게 보는 건 외국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번 좌파들이요, 이 트럼프의 뜨거운 맛을 지대로 봐야지 더 까불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중국 선거 개입이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없었다라고 하는데 자꾸 있었다라고 하는 음모론자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서 좀 우습습니다. 부정선거는요, 사실 음모론으로 지부될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검증의 단계가 필요한 거죠. 있나 없나 팩트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입 좀 잘 털어가지고 내가 없다라고 승하면 이게 부정선거가 없었냐고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누굽니까? 이준석이죠. 이준석은 본인이 하버드 학력 사기를 쳐놓고 그것을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1억 놓고 베팅하고 쌩 지랄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토론해서 네가 이기면 하버드 졸업장이 주어진답니까? 지금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팩트가 나온 상황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전한길 강사에게 토론의 주제도 아니 될 뿐더러 토론을 해서 이기면 부정선거가 있었고 지면 부정선거가 없었고, 이거는 사실 검증 차원이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자, 중국의 선거 개입 논란 속에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보 당국에서요 2019년 2021년에 이 총선에서 중국이 개입을 한 게 지금 나타났고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지고 트리도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죠. 캐나다 보안정보국이요, 이 중국 정부가 은밀하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1급 기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었냐 보면 좌파 후보들에게 2억 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면서 중국 유학생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이 좌파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거. 우리나라하고 하는 짓거리가 비슷하죠? 중국이 가짜 정보를 막 하면서 보수 정당에 불리하게 그리고 좌파 정당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언론을 왜곡 조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보이죠. 사실 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난 다음에 각국에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하고 있는 그 수원 연수동에서 간첩 99명을 잡아서 오키나와로 압송하고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자백하는 중국 간첩들은 미국 본토로 이송을 했죠.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기밀 문서가 공개된 상황입니다. 이 보수 정당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이 중국의 이 5G 사업에서 이제 하웨이가 이 칩들이 다 뭐라고 스파이 칩들이 다 장착이 돼가지고 이 하웨이를 사용을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웨이를 들여서 사용하면 국가 기밀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과 친밀하게 지내면 국가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결코 좋은 건 아니다. 탈중국을 해야 된다라고 보수 정당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친화적인 정당이 들어서야 중국이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내정 간섭을 한 것이다 라고 보수 정당 쪽에서는 결론을 내렸죠. 중국이 잘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에서요. LG, 5G, 화웨이 칩이 들어와서 논란이 됐었던 상황. 그런데 어느 순간 언론이 잠잠해졌죠. 이 하웨이는요. 미국 국방부가 이 스파이 그룹이다라고 지정을 한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의 보수 정당이 중국을 배제하자라고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타겟이 돼서 반대 정당인 좌파 정당을 지원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이게 1급 기밀 문서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부정선거가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도 부정선거가 있었다.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 CCP가 의심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22일이었죠. KBS 사사건건에서 이 송영석 앵커가 이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선관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말을 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선관위부터 시작해서 전국 각급의 모든 선관위의 위원장을 판사들이 맡고 있다. 그러니까 사법적 영역에서 이게 부정이 있다 없다 잘못됐다 한번 밝히자, 사실이 필요하다라고 물어봤자 이게 굉장히 확인하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국민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입장.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베이스로 확인 차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타이완 같은 경우는 완벽히 수개표가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제 흐름을 이끌었죠. 그러니까 언론 노조가 이 송영석 앵커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난리 발광을 피우고 있는데요. 사실 한 표라도 부정표가 나오면 그 선거 자체는 훼손된 겁니다. 제가 계속 비유를 하는 게, 자, 마실 물이 깨끗한 물이 있어요. 이거를 딱 마시는 거와 여기서 똥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게 똥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선거는 이 정도로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밝히자라고 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좌파들은 없다라고 바락바락하고, 제가 몇 군데 예시를 들어드리면 설훈 의원, 그러니까 간첩 보좌관을 뒀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설훈 의원의 지역구에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18,210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4.15 총선에. 이 거리두기를 하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비닐장갑 끼고 우리가 투표를 했던 그때 이 18,210명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틀 동안 12시간씩 열렸다. 그리고 거리두기까지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간첩 보좌관을 둔 설훈 의원의 지역구에서는요. 사전투표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18,210명이 줄을 서서 만일에 투표했다라면 이 부천을에서 용산까지 줄을 섰을 정도의 18km의 줄이 필요했고, 세상에나 18,21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비닐 장갑 끼고 투표했는데 이 1인당 4.74초로 투표를 했을 때 가능한 인원수가 18,210명이다라는 거죠. 간첩 보좌관이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엄청 빼갔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이고, 고 보좌관을 둔 설훈 의원의 지역구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진을 띄워드리면, 한 사람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 선거의 명부와 매칭을 하고 난 다음에 옆에서 투표지가 나오고 그 투표지를 받아서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그거를 접어서 넣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 형상 기억종이가 나오죠. 접어서 넣는데 쫙 빳빳하게 펴지는 거. 이거 종이 비행기 접어서 확 날리면 종이 비행기가 막 펼쳐가지고 쫙. 말도 안 되는 형상 기억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형상 기억종이를 이야기하는 중앙선관위가 있었고요. 이게 척척척척 한 장이 나오는 게 여러 장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종이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증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4.15 총선, 4.10 총선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황당한 거는요.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은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데 뭐라고 했냐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가 제일 억울한데 내가 아니라는데 왜 흥분해서 거짓말에 혹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떨어져서 제일 억울한데 내가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당신들 왜 부정선거 있었다라는 거짓말에 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깨 들썩들썩 거리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쪽이죠. 이준석하고 친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기득권을 뺏길까 노심초사하는 쪽, 부정선거가 자행된 걸 알면서도 눈 감은 쪽, 아니면 부정선거와 함께한 쪽,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없었다라고 미친 듯 발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는요, 이거 있다 없다 음모론 뭐 이게 아니라 지금은 검증의 차원으로 넘어와 버렸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 있으면 까보라는 거죠. 왜 못 가냐는 거죠. 전 세계가 중국의 부정선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중국에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이, 그것도 문재인이 대통령의 어떤 나라였는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화려한 복귀만이 대한민국 부정의 세력을 걷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